이충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그 성주에 와서 우리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고성보다도 훨씬 드롭을 먼저 시작한 것이 성주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제가 감히 뭐 드롭 재배 기술이라고 와서 한다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저희는 고성에서 영농조합을 토대로 해서 드롭 정보권을 만들고 드롭을 통해서 기농과 현지민들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현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소득 작물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고요. 고소득 작물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롭을 실제로 제가 한지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전 직업이 따로 있고 드롭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왠지 뭔가 좀 어쩌면 잘못되어진 자기만의 농사가 전부인 양 내가 하는 기술이 진짜인 양 유튜브에서 막 보는 걸 보면서 잘못하면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이 드롭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드롭의 품종도 바꾸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드롭은 겨울에 하우스를 통해서 수경 재배 또는 봄에 봄나물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봄에 드롭은 딱 따면 끝이 나.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 고성은 이미 봄에 수확을 끝내고 다시 전지를 하고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드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추처럼 가을까지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작물로 나물이라고 그러죠. 어째 나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드롭은 이렇게 소득 작물로 지금 굉장히 진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할 주 내용은 기존에 알고 왔던 드롭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잠깐 소리를 우리 과장님한테 소리를 들었는데 엽순에 대해서 겨순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슬만다고 우리 엽순 가지에서 나오는 것을 별로 수확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원순보다 우리 겨순이 돈이 더 됩니다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떡한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드롭 원순에서 100만 원을 수입을 올리면 겨순에서 200만 원이 나옵니다. 150에 200만 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는 드롭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순을 이렇게 따고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제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가소득 증대라고 정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금년에도 평당 19,000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근데 농사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요? 드롭이 한 달 반이죠. 딱 한 달 반 정도 일어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에서 약 2달 안에 일이 끝나는 모든 수확과 전과정이 끝나는 농사로서 평당 약 2만 원대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고소득 작물로 올라가도 별 손색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는 일반 농사를 지어서 뭐 고추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지어서 뭐 샤인머스켓 좀 특수작물 말고요. 일반 농사를 지어서 평당 어느 정도나 수입이 올라가요? 한번. 일단 뭐 연한 한 3, 4천 원, 포괄 한
지금 보성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바닷가 지역이어서 산모작을 하는 농사가 많아요. 양파 심고, 파 심고, 옥수수 심고, 쪽파 심고 이래서 산모작을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평당 만원 소득이 어렵다고 해요. 결과 다른 등급에 비해서 소득량이 떨어지고 소득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정도는 있어요. 가시가 없고, 두 번째, 조금 일찍 들어입혀도 냉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류는 냉이 안 입죠? 상류도 있습니까? 저도 처음으로 금년에 보성에서 곁순에 냉이를 입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냉이를 입었는데 요거는 좀 만생종이어서 좀 늦게 나오는 관계는 냉이를 입을 확률이 분명히 떨어져요. 이제 민두릅이. 그래서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민두릅이 저는 어쨌든 그 싹 금년에 부근에 캐가지고 화색을 시켜버렸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민두릅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민두릅의 장점은 그거 다 이렇게 보시고 이 스트로미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저기야. 이 참두릅이 보통 14가지가 있어요. 참두릅, 가시두릅이. 그런데 저도 14가지 다 두릅니다. 뭐, 저기 자리 있어. 제가 그 순천에서 두릅을 몇천 개 갖다 심어봤더니 5가지의 이 가시두릅인데 가시두릅이 5가지가 섞여 왔어요. 근데 가시가 관련된 어떤 것은 엽순을 거의 다 따가야 만생종으로 나오는 그 두릅도 있고 또 엽순 있고 신라락 같이 나오는 조개도 있고 이렇게 해서 4-5가지의 그 두릅 모양이 이상하고 이래서 있는데 제가 이 품종을 젖순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을 바꾸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별로 좋지 않은 걸 전제할 때 잘라서 질치에 바르고 질치에 바르고 또 다른 걸 심고 이러는 과정이 4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두릅은 종자가 많지만 저는 치우를 치는 게 뭐냐면 이 곁순, 이 원순을 딱 채취하고 이 곁순이 몇 가지 곁순을 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곁순이 1번, 2번, 3번은 거의 원순 따라갑니다. 거의 원순이랑 같아요. 특이 나와요. 산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엽순을 많이 따는 방법은. 곁순을 많이 따고 곁순을 딸 때 저희들은 둘이 작업을 못하고 사람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 3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약간 비할 맛에다가 하우스하우스 짓고 있는데 3,000평까지는 둘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반은 죽죠. 어쨌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도저히 이 엽순이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두릅은 상당히 많이 종자가 있지만 이름도 다 모르겠고요. 지금 통괄적으로 인터넷 순서 유통되는 게 신구라고 해요. 신구두릅이라고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구라고 하면 되겠다. 저희는 그냥 신구두릅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묘목을 새로 구하고자 또는 뭐 해보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묘목상에서 두릅을 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품종이. 품종이 다시는 다 가려도 똑같은데 너무 품종이 많이 섞여 있어요. 같은 품종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가 됐든 두릅 농사를 짓는 곳에 가서 구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릅이 종자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이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저희가 금년에 우리 산들 작업반 보성에서는 전량을 GS마트 360개 GS마트와 협약을 해서 납품을 끝냈어요. 마트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두릅이 인기가 있고 어떤 두릅이 인기가 없고 어떤 두릅이 판매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마트를 납품하면서 제재를 받은 두릅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좌우라고 하는 두릅이에요. 좌우.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인터넷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색깔이가 자연산 비슷해요. 우리 자연산 따보면 빨간색 띠켜죠. 그 자연산 따보면 그렇잖아요. 파랗지 않고. 빨간색 띠키하고 색깔이가 파랗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숭이도 좋고 다 좋은 게 자우라는 그룹이. 마트에서 빠꾸를 당할 만큼 인기를 못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마트에 이 소프점에서 쭉 진열을 해놓으면 다 집어가는데 이거 작업이 요것만 안 집어가면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제거 담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색깔이 혹시 이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건데 어쨌거나 농사짓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색깔이가 파랗지 않고 빨간 주로 선택하시는 것은 소득에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국내에 저희들이 직접 마트에 납품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치나물이나 고사리나 이런 것들이 자연산을 따갖고 하면 다 인기가 좋은데 자연산이 돈을 못 받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자연산은 사려가지고 처음 우리 가시들을 원래 투종들을 따갖고 올라가면 돈 별로 안 나와요. 가시가 나면 색깔이가 어렵게 해갖고 제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농사질 때 자연산들을 이쁘게 따갖고 포장을 이쁘게 해갖고 이름을 썼어요. 자연산. 그리고 일반 우리 드롭을 같이 올렸는데 그때 35,000원대가 나올 때인데 25,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드롭은 우리가 봤을 때 산에서 딴 자연산인데 그것이 역시 왜 그랬나 봤더니 색깔이가 빨갛게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죠. 근데 금년에는 더 확실하게 마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안 갖고 간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간대요. 그래서 드롭종자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파란 드롭을 선택하셔라. 이겁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셨죠? 민드롭은 다 좋은데 소득증대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무 굵기가 좀 천천히 굵어진다는 거 하는 거 좀 도움을 했고요. 그리고 가시드롭은 원수는 어떤 드롭이든 다 좋습니다. 원수는 산에 갖다도 좋고 뭐 어디다 다 좋습니다. 엽순이 가장 소득의 문제가 되니까 엽순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름드롭이라고 여러분들 잠 오시죠? 잠은 어떻게 깨야 될까요? 잠 한번 깨볼까요? 선배님하고 적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잠이 오거든요. 근데 잠은 다 보여요. 왜 앉아 될까요? 여러분들이라고 요즘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그 홍보를 3년 전서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들 뒤에 와 있는데 이놈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비날달이 뭐야 그래가지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종근 묘목이 아니고 종근 뿌리 딱 12cm짜리를 개당 15,000원. 뿌리 하나에 15,000원씩 사왔어요. 뭐 안 주면 그것도 더 드려야 돼. 그 평당 얼마나 돈을 봅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처음에 제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평당 아무리 풀도 5만 원 나올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들은 건 제가 짚고 있잖아요. 만약에 평당 5만 원이 나오면 내가 100만 원에서 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사고 20개를 사왔어요. 20개. 20개를 30만 원을 딱 주고 저녁 사주고 그 종문을 갖다가 심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뿌리 많은 거 종문을 갖다가 그때 민드롭, 가시드롭, 여름드롭 이렇게 바데어 편에다 요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줄 심어봤는데 이거 30개월 전에 심어봤는데 2배는 더 빨리 크는 거예요. 속도가. 예를 들어서 참드롭이 한 그 직경이 10cm 큰다면 얘는 15cm 이상 여러분들 크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리고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 여기를 치게 되면
요 친 바로 밑에서도 순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와요. 대순이.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잘하게 되는데 수확을 반드시 1년생 대목에서만 합니다. 예, 나무가 묵은 나무를 온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아까 전진이 시작하게 되면 꽃이 피는 것들도 생겨요. 꽃이 피면 순 안 나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바닥을 쳐서 전진의 나무를 키우게 되면 1년생 대목이 쫙 올라와서 한 대목씩 다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원수를 따게 되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거의 틀이 나와요. 상특이 나옵니다. 원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좋은 것이 나면서 내려가면서 조금씩 가늘어진다. 그때까지 완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말까지는 바닥에 꽃 이것까지 뽑아가면서 소득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전지는 반드시 바닥을 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무를 갖고 계신 분이 이런 붉은 나무 같으면 위험합니다. 바닥을 치면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친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붉은 나무를 바닥을 쳐보고 싶다면 천하고 풀이 끊어줘야 돼요. 두릅 주변에 나무를 바닥 자르고 산이나 물로 풀을 막 이렇게 묻어서 끊어주면 그래서 땅이 나옵니다. 죽을 확률이 있고요. 안 그러면. 자, 이렇게 전지를 하게 되면 엽술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참들긴 경우고 이형 두릅은 이렇게 전지를 하고 이렇게 한 6월 말 정도 되면 보석 같은 경우에 1m 정도 올라와요. 재순이. 6월 말에 6월 하반기에서부터 약 7월 정도부터 숨을 따는데 상추처럼 따요. 여름에 수확하는 것은 봄에 따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가위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가 쫙 이렇게 나와요. 아주 부드러운 것이. 뭐 이렇게 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선이 쫙 뻗어올린다 하나가. 이것이 20에서 30cm까지 이렇게 쭉 뻗어요. 요걸 또 끊이거든요. 이거 쭉 나온 선을 딱 이렇게 숨을 뻗으면 그 다음 여기 남아있던 선이 여기 3cm부터 쭉 뻗어나와요. 그래서 숨을 하나씩 따는데 3, 4일 만에 하나씩 한다고 해서 계속 숨을 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무게가 나갑니다. 2kg 맞는 데 오래 안 걸려요. 지금 현재 우리 보성에서는 이 여름에 수확하는 이 두릅을 여름에는 별 나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산나물도.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저희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특화된 나물로 이것을 요식업조합 예를 들면 미나리 삼겹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나리 삼겹살도 있건데 이것을 갖고 삼겹살에 두릅 삼겹살로 삼겹살 군대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보면 이거 딱 막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저희들은 이미 그 판매 추진을 하고 있고 가락동에서는 경매시장에서는 작년서부터 이거 좀 올려주라 이거 여름에 이거 두릅 이거 생선이 아니냐.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올려주라 하는데 작년에는 못 올렸어요. 양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들이 수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릅은 아까 말했듯이 민두릅, 참두릅, 이제 청림 여러 가지가 참두릅, 여러 두릅, 이형두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새롭게 이렇게 심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름에 가을까지 그 찬바람이 불 때까지 계속 따거든요. 고추처럼 계속 따서 이거는 이렇게 쭉 하나 나온 것을 내가 좀 바꿔서 못 따면 고추처럼 뭐 아니 뭐처럼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못 따면 다음에 오실 때 쭉 올라가 이거 따면 돼요. 그래서 내가 따고 싶을 때 따면 되는 것이 이형들과 여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릅은 이렇게 그 두릅의 변화가 품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4월 5일 정도부터 수확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만생종을 골라서 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묘목을 처음에 심을 때 일반
이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묘목을 처음에 심을 때 일반 투입이나 뭘 주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죽어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그냥 심는 게 맞고요. 근데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잘 기울수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은 드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추, 뭐 마늘, 뭐 배추, 뭐 하여튼 뭐가 됐든 요걸 쓰게 되면 2년만 써보면 요것이 없으면 농사 못 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틀립니다. 요건 독이지입니다. 근데 적으세요. 요거 잘 안 맞추는데요. 바사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농업 전문가들만 씁니다. 묘목 전문가들 또 뭐야 조경 또는 뭐 화학농 같은 그런 뭐 이런 데서만 써요. 예, 바사코트인데 요것은 뭐 4kg짜리, 1kg짜리에서 25kg짜리까지 있어요. 근데 25kg짜리 한 부가 지금 17만 원 정도 가요. 무진장 비싸죠? 근데 절대 안 비싼 거예요. 이거 한 부 가지면 얼마큼 심을 수 있냐? 한 3만 개, 4만 개 심어요. 한 부 가지면. 양은 얼마큼 넣느냐 하면 이 바사코트를 종근을 흙을 이렇게 파고 종근을 심든 묘목을 심든 복숭아나무를 심든 상아나무를 심든 똑같아요. 일반 숟가락, 커피 숟갈 정도밖에 안 넣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 숟갈 정도로 반 정도 심어서 그냥 바로 놔요. 그리고 바로 종근을 거기다 위에다 묻어버려요. 일반 뿌리 다도 괜찮아요. 이것은. 네, 바로 다도 괜찮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뭐 바로 다도 돼요. 단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3개월 동안 비료 성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있고 6개월 지속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6개월짜리를 씁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이걸 쓰게 되면 추비를 거의 안 줘도 가을까지 신이에요. 근데 모르셨어요? 이거 팁 주셔야 돼요. 모르시죠? 이거 진짜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진짜 모릅니다. 네, 팁 줘야 되겠죠. 이따 모자 소리입니다. 팁 500원씩이. 네. 아무튼 이 바사코트는 한 푼을 사면 진짜 많이 심어요. 그리고 금년에 가을 배추 하실 때 포트에서 빼고 심잖아요. 포트 심을 때 그냥 심으신가요? 어떻게 심으신가요? 그냥 심죠. 아, 이것도 팁이 있어야 되는데. 포트를 심으실 때 절대 요 포트가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 배추가 지금 나 있죠. 뭐가 됐든 여기 나 있죠. 요거 혹시 상할까봐 가만히 놓고 심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긴 되는데 별로 안 좋다. 요거를 뿌리를 잡고 딱 미역대를 쪼개버려요. 그냥 그 뿌리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죠? 쫙 쪼개갖고 납작하게 해서 딱 심으세요. 고추든 배추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확실히 틀려요. 우리가 분재를 키우면 분재 화분에서 뚝 뽑아갖고 뿌리 막 잘라서 돌을 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에서 얘가 이렇게 성장을 안 하니까 뿌리가 똘똘똘 말려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죠? 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피면 이렇게 기니까 영양분을 바로 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딱 끊어서 심어버리면 바로 올리니까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분명합니다. 예, 요걸 모르셨던 분들은 얼마씩 내세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것은 분내지 마시고 쭉쭉 찢어가고 심으세요. 이상한 짓도 배추까지 가버렸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오염돼서 지금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아직까지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죽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뿌리 생산하는 데 대해서 아시겠죠? 2년 키워서 끄집어내서 잘라서 햇빛 쏘여서 그렇게 심으잖아. 가는 건 필요 없다고 버리지 말고 가는 거가 뿌리 더 잘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 들어가겠습니다. 식재.
옛날서부터 그랬습니다. 가을에 심는 것과 봄에 심는 것은 1년 차이가 난다라는 할 정도로 낙엽이 지인 다음에 심는 것이 빠르다. 겨울을 나서 나오는 것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을에 시간만 있으면 12월 여기 땅이 얼어서 안 돼요. 여기 땅 12월 달에 얼어요. 보성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땅이 얼으니까 아무데나 심는데 아무튼 좀 일찍 심는 것이 심어서 겨울을 나서 봄에 수준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어제까지도 오늘 여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두릅 정도를 이형두릅을 지금 심고 있어요. 두릅도 그냥 못 심어서 지금 심어서 좋아서 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심고 지금 막 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심으면 2월달에 심은 것보다 훨씬 덜 자라겠죠. 그러나 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빠르다 이 말이죠. 지금 응원하는 크니까 저는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릅을 전지하고 두릅을 바닥을 쳐서 전지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한번 씁니다. 저도 우선 제초제 과수만 쓰는 거예요. 뭐 두릅에 대한 제초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두릅에 대한 농약들은 아직까지 없어요. 두릅 TV는 나왔더라고요 비디오는. 저는 아직 못 찾았고요. 아무튼 두릅을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전지를 하고 제초제를 쓰게 되는데 두릅을 전지하면 역시나 얘도 진이 나와요. 그죠? 딱딱 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전지해놓고 햇볕을 쬐고 놔뒀다가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벼서 이제 밑둥만 남았는데 여기에 순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새순들이 있어요. 그죠? 요것이 아까우니까 요걸 피해서 제초제를 쳐요 이렇게. 요거 살린다고 그죠? 이렇게 치거든요. 아까 것들이 자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수확량이 반으로 떨어진다. 근데 분명히 비료는 비올 때 뿌려라. 여기서는 복합이든 햇빛 땡겨날 때 뿌리면 거의 효과 없는 걸로 좀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슬러지 윙 뿌려버리니까 비가 올 때 뿌려야 100% 효과가 나온다. 비 떨어질 때 여름에 한 번 정도 복합을 요즘은 안 되고 복합을 뿌려주면 분명히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굵어지거나 커지거나. 근데 비가 안 올 때 뿌리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아니 여름에 이제 잎이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 막 성장이 붙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지금 가지고 싹이 올라오게 놔두고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성장 속도가 붙을 때 이파리 3개, 4개 이렇게 5개 나왔을 때요. 그때 비가 올 때 한번 쫙 뿌리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처음에 이박을 좀 뿌려놓고 그냥 잘 안 해도 한 2m씩 이렇게 크니까 나무가 금년에는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줘야겠다고. 제가 감독님을 질문드릴게요. 네네. 이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할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약간의 이렇게 경사가 진 밭이라 하더라도 물이 잘 빠지잖아요. 그죠? 잘 빠지지만 장마철에 건수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흘러내리는 밭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죽더라고요. 3, 4일 이렇게 5일 동안 이렇게 물이 쫙쫙쫙 흘러내리는데 죽더라고요. 이거는 방법이 없이 위에다가 이렇게 꼬랑을 깊이 파서 건수를 돌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논에다 심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평지 논에다가 심을 때는 이 준동 높이를 2m50, 그래서 3m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꼬를 깊게 파겠죠. 이렇게 높게 하려니까 파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언덕을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언덕을 만들어요. 그리고 골이 깊으면 안 죽어요. 40cm, 50cm만 바닥에서 언덕이 되면 안 죽습니다. 논에서도. 근데 야치 있으면 논은 비가 많이 오면 고여있잖아요. 물이 빠져도 40, 50cm 이상 이렇게 높게 해서 2m 정도 해주면 그리고 한 5칸씩 심어요, 나무를.
안 좋습니다. 이게 논에도 저희들이 식재를 해도 수확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예, 저는 올해 봄에 네네, 현호를 이제 풀을 심었어요. 네네, 심고 나서 풀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비닐을 합쳤거든요. 네네. 흙이 없을 정도로. 네네. 그 비닐을 계속 놔도 되나요? 아니죠. 그것도 말씀드리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성에서는 저희들한테 종분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장목반에 종분을 심어주는 전문팀들이 있어요. 심어주는데 밭이든 논이든 산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비닐을 피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언덕이 있으면 비닐을 덮어요. 그래서 비닐은 1m 80에서 2m짜리 있어요. 써가지고 요걸 1m 70에서 80 정도 비닐을 가지고 덮이면 지금 비닐을 덮고 비닐 피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풀 때문에 합니다. 풀 때문에. 그리고 예지를 심어요. 40cm, 45cm 넓이에 60cm 정도 주형 심으면 한 평에 10개에서 12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심어서 비닐을 쭉 심어서 심어놔도 요 근육에서 풀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요 골에서 풀이 올라옵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뽑아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뽑아주고 언제 걷느냐 하면 1년 동안 얘가 자라서 쑥 자라서 그냥 놔두고요. 겨울에 거고 시간이 있으면 겨울에 이 비닐을 뜯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두릅을 수확하고 전지를 하면 바닥을 때리잖아요. 그죠? 이때 비닐을 막 걷어요. 저희들. 그리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 다 걷어버려요.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쭉 찢은 걷어지더라고요. 겨울에 반드시 걷어줘야 됩니다. 예.